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당뇨로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초기 경고 신호들을 확인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인인 혈당 스파이크와 식사 관리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이어서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식사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식사만 조절하고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을 실제로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육의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정해줘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에 포도당을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이 혈당 관리에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떠올리면 힘들다, 무릎이 아프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작정 걷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혈당이 더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도 방법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을 내리는 운동의 정확한 원리, 나이에 맞게 관절에 부담 없이 하루 10분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이 끝나면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간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짧게 움직였을 뿐인데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이 차이는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다루는 운동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운동의 양보다 작용 위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다고 해서 혈당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실제로 끌어다 쓰는 것은 근육이며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처럼 큰 근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10분이라도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운동 강도입니다. 너무 약하면 혈당 소비가 충분하지 않고 너무 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숨이 가쁘게 차는 운동보다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혈당 안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타이밍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고 식후 바로 격한 운동을 해도 부담이 됩니다. 혈당을 내리는 운동에는 반드시 맞는 시간대와 리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당 운동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근육을 썼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릴 운동 루틴이 왜 효과적인지.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췌장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상태와 움직임이 혈당 조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육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더라도 운동만으로 혈당이 내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부위를 움직이면 혈당 소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도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천천히 걷거나 팔만 흔들며 움직이는 경우에는 근육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동을 했다고 느끼지만 혈당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혈당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혈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근육을 깨우는 것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운동이 긴 시간에 잘못된 운동보다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인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운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실제로 소비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운동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혈당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강도입니다. 숨이 완전히 차서 말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운동은 혈당 관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도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적절한 강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강도에서 근육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속 시간입니다. 30분 1시간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은 운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반응하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만 정확하게 움직여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근육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관절 부담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통증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은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운동만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운동 종류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혈당을 실제로 소비하는 근육을 안전하게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운동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걷기보다 의식적인 빠른 걷기입니다. 산책하듯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약간 넓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허벅지 근육을 쓰는 느낌으로 걷는 것입니다.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 걷기는 하체의 큰 근육을 사용해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 근육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자극해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혈당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 부담이 적고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각각 짧게 보이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운동들을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타이밍을 알면 짧은 운동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빠른 걷기나 의자 스쿼트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공복에 무리한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을 하더라도 매우 가볍게 몸을 깨우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녁 운동 역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혈당은 내려갈 수 있지만 각성 효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취침 2-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동작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혈당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릎과 허리 통증입니다. 운동하면 더 아플까봐, 다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운동은 관절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깨우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충격을 피하는 것입니다. 점프, 빠른 방향 전환, 갑작스러운 멈춤 동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당 운동에서는 이런 동작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동 범위를 줄여서 정확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깊게 굽히는 스쿼트가 아니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의 범위만 사용해도 하체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정확히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지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벽, 의자, 난간을 잡고 운동하면 균형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긴장도 사라집니다. 몸이 안정되면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혈당을 사용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관절이 약하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운동을 시작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바로 운동 후 몸의 반응입니다. 어지럽다, 힘이 빠진다, 심장이 빨리 뛴다 같은 느낌이 들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과 주의해야 할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반응 중 하나는 가벼운 피로감과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운동 후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약간 나는 것은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또 운동 후 졸림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직후에 심한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극심한 무기력감이 나타난다면 이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했거나 평소 혈당이 낮은 편인 분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 신호는 통증의 변화입니다.
운동 후 근육이 뻐근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동작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 강도나 범위를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후 반응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의 열심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이어지는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너무 빡빡한 계획 때문에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운동은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간 루틴은 주 5일 하루 10트 20분 정도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긴 시간을 내기보다 짧은 시간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식후 30분에 빠른 걷기 10분, 집에서 의자 스쿼트와 발뒤꿈치 들기를 각각 몇 세트씩 추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주 1투 2일은 회복을 위한 가벼운 날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날에는 평소보다 강도를 낮추고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아주 느린 걷기 위주로 움직입니다. 이런 회복일이 있어야 근육이 다시 혈당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하루를 거르더라도 이틀 연속으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운동을 못하는 날이 생겨도 괜찮지만 연속으로 쉬면 근육의 혈당 소비 능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움직인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흐름을 만들면 혈당은 점점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운동과 식사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식사와 운동의 순서입니다. 밥 먹고 운동해야 하나 아니면 운동부터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상황에 맞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본 원칙은 식사 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15분 정도 움직이면 올라가려는 혈당을 근육이 직접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저혈당 위험이 적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순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공복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어지럼증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몸을 깨우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전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강한 운동을 하고 바로 식사를 하면 식욕이 과도하게 증가해 오히려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식후 운동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매번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정해 반복하는 것이 혈당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과 주변 이야기 속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열심히 움직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시시간 운동보다 10초, 15분의 정확한 운동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길게 걷기만 하고 근육을 거의 쓰지 않는다면 혈당 소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땀이 많이 나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땀의 양은 혈당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땀과 피로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 혈당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혈당 운동의 기준은 땀이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는 운동 효과와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방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관절과 혈당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맞는 강도와 리듬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오해들을 내려놓아야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혈당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운동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와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에는 운동 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지럼증이나 저혈당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식사 후 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인 분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약 효과와 겹쳐 혈당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 전후로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며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입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서 하는 운동보다 의자 운동, 벽을 짚고 하는 동작처럼 관절 부담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기나 몸살처럼 컨디션이 떨어진 날에는 과감하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혈당계를 자주 확인하거나 며칠 만에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운동의 효과는 숫자보다 먼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식후 졸림의 감소입니다. 이전에는 밥만 먹으면 눈이 쏟아지고 몸이 처졌는데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식사 후에도 머리가 비교적 맑고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근육으로 잘 흡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예전보다 덜 지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당 리듬이 안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밤에 잠이 깊어지는 변화는 운동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단 음식이 덜 당기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면 혈당의 오르내림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운동은 힘들고 오래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확하고 꾸준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큰 근육을 깨우고 식후에 짧게 움직이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만 지켜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혈액 속 포도당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하루 10분의 움직임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며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혈당 스파이크, 운동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저녁 습관과
밤 시간 관리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함께 꼭 공유